빅리치 경제전망 유튜브 구독자 500명 돌파 기념으로 제가 특집 경제 방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1년 전 그린 우리나라 주가지수 예상도를 그려가지고 정말 이런 흐름이 나올 거라고 한번 예상을 했을 때 굉장히 사람들은 많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 우리 그 주가지수 흐름은 이런 모양을 보였고 이 9월부터 본격적인 이제 상승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나하나의 그 화살표의 방향을 스치는 시황에서 일단 알려주고 보고 한 부분도 있지만은, 자, 여기에서 이제 대세 상승이 나온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선물 차트가 이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봐서도 주가지수는 이렇게 빠질 때도 보면 이런 어떤 꺾임이나 눌림 뭐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올라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합집밥 부분에 저항에 맞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자, 우리나라 증시 전망 그리고 원달러 환율 예상도를 방송에서 공개를 했지만은 처음 영상을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으니까 이 예상도하고 현재 진행 상황 그리고 전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종목 분석이나 이 종목 상담을 해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 가지고요, 요 부분까지도 오늘 방송을 하고, 아마 2020년이나 새로운 붐의 세상이 온다, 2020년 경제 전망하고요, 지금 미국과 일본이 지금 분쟁을 벌이고 있는 부분도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방송을 하는데, 제가 좀 그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 뭐 유튜브 방송은 뭐 20분에서 30분으로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보다도 어쨌든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경제라는 특화된 그 섹터를 가지고 우리가 유튜브 방송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이 방송을 보고 또 그 평가는 시청하시는 분들이 평가를 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유튜브를 뭐 구독자를 늘리고 조회수를 늘리는 것보다 정말 여러분들이 필요한 공부를 해갈 수 있도록 시간의 제한이 없이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그 시장 전망을 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또 경제를 공부를 하고 예상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대화식으로 좀 이렇게 펼쳐가면서, 정말 경제라는 게 이렇고 정말 여지껏 어떤 전문가나 경제 방송을 보고 내가 정말로 조금 어리석은 투자를 했구나 하는 부분들도 좀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또 의견도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 결국은 경제 공부를 한다는 거는 재테크를 하는 거고, 이 재테크를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경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뭐 상당히 이런 경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제일 문제되는 게 그거예요. 과연 어떤 경제 전망이나 가격에 대한 예측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을 하기 때문에 어, 경제 전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었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경제 전망에서 실수를 하고 투자를 잘못하는 부분들은 여지까지 사람들을 너무 믿고, 여기서 사람들이란 건 전문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을 너무 믿고 정말 오바로 베팅을 했다든지, 그리고 갑자기 변하는 시장의 변화에 대응을 못했다는 게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방송 시간에 이제 연연을 하지 않고, 자, 오늘 그래도 뭐 한두 시간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자료를 찾아가서
이거를 하다 보면은 그래도 상당 부분의 시간이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어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본 결과 이제 제가 유튜브 방송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빅리치로 검색을 하면 이런 게 나오는데 이 2000회가 넘는 조회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건 제가 한번 잘못 지웠다가 올리는 바람에 400회가 나왔는데 이게 없다고 가정을 해도 1200회, 700회 이렇게 계속 지금 유튜브 조회를 하시는 게 증가가 지금 되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처음 영상을 만들었을 때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400회에서 600회, 700회 이렇게 꾸준히 증가를 하시다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2000회까지 넘게 되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이제 구독자들도 이제 500명에 12명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연연하지 말고 정말 경제 방송을 만들려고 하면은 정말 필요한 분들이 시청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는 게 가장 좋겠다는 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여러분들과 꾸준한 공부를 해 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시거나 뭐 필요 없는 부분들은 건너뛰기를 하시면서 보셔도 상관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다음 주 증시를 한번 보기로 할게요. 자, 증시를 보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예상도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그리고 지나간 영상들의 모든 예상도들이나 공부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여러분들이 지난 방송들을 다시 되돌려 보기를 하십시오. 그러면은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월부터 상승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여기까지 한번 올라갔다 꺾였다 이걸 이제 돌파하는 이 부분이 이제 9월 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9월부터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승은 지금 이제 올라간 만큼의 한 올라간 기간이나 높이 정도가 나오고 여기 합집합에서 지금 맞고 내려오는 부분인데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제 피보나치를 공부를 하면서 지금 제가 피보나치도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피보나치를 그려놓으면 해석 자체를 못해요. 이 피보나치는 요 밑에서 그릴 수도 있고 요 밑에서 그릴 수도 있고 정말로 정말 크게 요 밑에서부터 여기 위에까지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렸으면 이미 이거는 62%가 깨지고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보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피보나치 그려놓고 이거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더 웃기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분석을 할 때는 예상도를 그릴 때도 하나만 보고 그리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거는 이 패턴이 중요하다. 상승 패턴, 하락 패턴. 지금은 이제 상승 패턴으로 돌아서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도 그려보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1파, 2파, 3파, 4파 여기서 5파가 꺾이고 이렇게도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자, 보십시오. 1파, 2파 여기까지도 3파를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도 볼 수 있고 3파, 4파, 5파 그리고 A, B, C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꺾임으로 보면 1파, 2파, 3파, 4파, 5파, 6파, 7파, 8파, 9파, 10파, 11파까지 올라가고 지금 내려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요 꺾임도 물론 뭐 그런 반복이 되면서 내려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크게 봐서 저는 1파, 2파 그리고 3파가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웬만하면 이거는 안 깨겠죠. 제가 이런 부분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이 부분의 저점이 여기 저점을 깨면서 최고의 저점이 됐어요. 그래서 이 깨진 저점은 사실은 뭐 로그 이론이 됐던 주식의 그 우리가
공부를 하는 책들이 있잖아요. 뭐 봉이 됐던 이동평균선이 됐던 무슨 추세선이 됐건 뭐 삼각세기가 됐건 뭐가 됐건 이 보조지표들 보면 되게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책들은 보면 깨진 저점은 저점이 아니라고 하는 게 정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부분도 삼중 바닥이 나오면서 과연 이걸 바닥으로 봐야 되느냐, 올라가서 한 번 더 여기 정도까지는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내려왔다 가는 게 좋냐. 그래서 내가 며칠 전에 방송에서부터 차라리 내려올 거면 조금만 더 내려왔다 가버리면 더 좋을 수도 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에요. 근데 정말로 내려왔다 갈 수 있는 확률도 아직은 남아 있어요. 아직은. 자, 월, 화, 수요일쯤 되면 아마 수요일이나 목요일,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일 정도로 봐가지고 화요일이나 수요일이 이제 수요일을 기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제 그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쯤에서 이제 미국에서 상당히 좀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이럴 때 지금 금요일 날은 우리가 미국 시장이 상당히 이제 지금 많이 올라간 상태니까 아마 월요일 날은 반드시 여기 이 근처는 가겠죠.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박스권인데 이제 이런 박스가 하나 또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박스권을 이제 돌파를 시도하는 부분이 나와요. 근데 이제 요번에 선물 시장은 선물 옵션이 이제 만기될 때는 잘하면 이 열려 있는 폭이 292에서 294까지는 지금 열려 있다고 그랬으니까 마우스로 글씨를 쓰다 보니까 좀 양해를 하시고 보세요. 지금 저의 방송 같은 경우에는 다음 카페에 빅리치의 경제 전망을 알아야 재테크도 성공한다 하고 이 유튜브 방송하고 온오프를 같이 이게 운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카페는 우리가 간혹가다 오프에 모여서 강의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 쌍방향으로 지금 보고 있고, 지금 유튜브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그쪽 카페에서도 시황이나 이 흐름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해서 보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운 대로 여기 올라가면서 나온 이 박스권이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박스권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뭐 다시 한번 그려 달라고 하시면은, 자, 여기 꼭지에서부터 여기 저점까지 이런 박스가 나오는데, 이 박스가 아마 돌파를 하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목표치처럼 목표치까지 오버슈팅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 주에는 자, 선물 옵션 뭐 이제 트리플 위칭 데이가 나오는 거죠. 다 이게 이제 모든 게 그 만기가 돌아오는데, 지금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보면은 풋을 엄청나게 팔고 지금 그 다음에 콜을 엄청나게 사고 있어요. 풋을 판다는 것도 올라가는 거를 베팅을 하는 거고, 콜을 산다는 것도 올라가는 거를 베팅을 하고 있고, 선물 부분들도 지금 사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마 미국의 증시도 긍정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15일 날 그 미국의 대중국에 대한 관세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요. 12월 15일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찌 됐건 간에 중국 부분이 중국에서 합의를 더 도출하려고 하는 지금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그쪽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보신다고 하면은 재밌는 상황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020년에 새로운 붐이 오는 세상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은 이 붐이라는 거는 새로운 자산가치 상승이 나오는 때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튤립 붐이라고 그러든지 닷컴 붐이라고 그러든지 부동산 붐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쓰는데, 이 붐에 우리가 편성을 못하면 나중에 이 거품이 일어나서 나중에 이게 붐, 폭탄을 우리가 안고 터지는 수도 나타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다음 편에서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미국과 중국에 있어서는 지금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중앙은행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지금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레포를 통한 지금 양적 완화를 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ABS라는 자산 통화 이제 운영 자금을 가지고 지금 그 안전 채권을 발행한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질적으로 양적으로 완전히 다른 반대 방식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요. 지금은 우리나라 증시 전망, 원달러 환율 예상도, 그 다음에 종목 분석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종목 분석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정말 이 종목 분석은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하지 않고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 전망을 그러면 계속 이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 박스권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어떻게 갑자기 292에서 94까지 바로 가지는 않겠죠. 월요일 날에 비교적 강한 상승이 나온다고 예를 들어도, 이게 아마 만기까지는 292까지 간다 그러면 정말로 대박이 나오는 거겠죠. 200 지금 76.70인데 이 상황에서 간다 그러면 대박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정말 2018년부터 이렇게 빠져가지고 어느 나라보다도 지금 바닥에서 바닥바닥 기고 있어요. 근데 이 지금 모양이, 제가 미국의 러셀 2000 그 주가하고 상당히 비슷한 모양이 나온다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게 얼마 전에 러셀 2000하고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하고의 그 높이만 다를 뿐이지, 지금 이 박스권을 움직이는 부분이 제가 거의 같다고 그랬죠. 자, 러셀 2000은 이게 좀 그려놓은 지 좀 돼서 그런데 이걸 돌파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 고점을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아마도 요번에 이 돌파하는 모양을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패턴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처럼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는 뭐 다우지수 30개 종목, 나스닥 100 종목, 그 다음에 S&P 500 종목이 아닌 중소형 관련주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우리 코스피의 종목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선물 지수로 자꾸 지수를 평가를 하는데, 이 지수 때보다, 종합주가 지수보다 대형주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하고, 외국인들이 선물 옵션을 주로 매매를 주체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 선물 지수로 예상을 해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은 참고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시장을 이 예측을 해보면, 다음 주에는 선물 옵션 트리플 미칭데이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올라는 가되 저항에 부딪히면은 올라가려는 힘은 강해도 상당히 이렇게 꺾임이 나올 수도 있고, 만약에 한 번 더 이렇게 내려올 의사가 있다 그러면은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한번 이런 모양까지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 확률은 조금 적어요. 조금 적은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올라가는 게 꺾이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은 긍정적인 부분에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빠지더라도 아마 지수 관련주들이 더 많이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은 참고를 하셔가지고 시장에 참여를 하시는데, 아마 여기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갑자기 올라가고 장중에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나올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지금 만기 때는 보면 항상 수익에 움직이는 구조가 상당히 크고요. 최근에는 이 파생 상품에서 위클리 그 옵션이 나와가지고, 이 위클리 옵션이 나와가지고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옵션이 이 정리가 되는 상황이 나오면서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 게,
과거에는 옵션 만기 때나 선물 만기 때는 만기 15분 전에 자기가 매도할 그 양이나 종목을 거래소에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위클리 옵션이 나오면서 이게 폐지가 돼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2010년도 11월 11일 빼빼로 데이 때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이때 도이치뱅크가 뭐 수십 포인트가 뭐 거의 3, 40포인트가 올라가 있던 그 주가를 한 3, 40포인트가 70포인트까지 빼면서 아주 개박살을 내버린 적이 한 번 있었죠.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신고제를 만들었었는데 이걸 폐지를 한 거예요. 위클리 옵션이 나오면서. 정말로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을 죽이려고 이게 조장을 하는 거지. 이 정부 정책은 정말로 이게 탁상공론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기존에 투자를 하는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전체적인 국민들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파생을 하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법을 이렇게 풀어준다는 거는 상당히 기분이 나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왜 제가 이 변동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위다 아래다 확률은 위로 올라가는 게 더 높은데 약간의 리스크 부분도 있다 하는 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뭐 바로는 안 나오겠죠. 이제 뭐 9월 달에 첫 번째 위클리 만기가 나왔으니까 10, 11, 뭐 10인데 3개월이 지났으니까 이게 정말 슬슬 한번 장난을 쳐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만 없다고 하면은 제가 봐서는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확률이 높은데 이 돌파 자체도 한 번 내지는 두 번 내지 뭐 많으면 세 번까지도 이런 흔들림이 나올 수도 있고요. 적어도 한 번 정도는 꺾였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뭐 바로 그냥 쭉 V자 상승이 나온다고는 보시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다음 주에는 약간의 흔들림이 있으면서 근데 이제 장중의 흔들림이면은 이게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분명히 변동성은 나오는 한 주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주가 지수는 상승의 연속 중에 여기까지 오더라도 조정을 받는 부분이다. 근데 이렇게 갈 확률이 더 높다고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원달러 환율을 볼게요. 자, 원달러 환율을 보면 정말 서프라이즈 하죠. 이 서프라이즈 하는데 미리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예상도를 그려놨으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일단은 그 패턴으로 꺾어서 지금 원달러 예상도를 보고 있죠. 사실은 이 원달러 예상도를 그렸으면 여기 오버슈팅이 여기서 한번 꺾였어야 되는데 여기 나왔을 때 제가 50원에 한번 꺾고 70원에 한번 꺾고 다시 이렇게 했다 50원에 여기서 꺾이는 걸로 이렇게 그림을 사실은 그렸어야지 맞는 거죠. 그리고 이건 여러분들한테 제가 해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그래 한번 제가 보자고 했던 부분인데 여기 A 지점까지 가는 게 요게 내려오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 올라갔던 부분이 1188원 87원에서 88원까지 간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95원 70전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오버슈팅이 나온 이유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우리가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이 원달러 환율에서 우리가 지금 봤던 예상 금액이 여기 1888원이었거든요. 요 88원. 그러니까 여기 정도가 사실은 이제 돼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돼야 됐는데 이 자체도 오버슈팅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겁을 먹고 좀 불안해한 부분이 있죠. 아 이제는 원이 약세로 돌아간다. 또 요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믿지를 못하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봅시다.
제가 여기서 1188원이 이제 나온다고 얘기를 했던 부분은 왜 이런 상황이 나오냐고 그랬었죠. 여기 이 부분이 나오는 부분은 분명히 외국인들이 그동안 팔았던 주식에 돈을 달러로 바꿔 나가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우리 원화가 약세가 보이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만 마무리되면 아마 끝이 날 거라고 했는데, 이날 거래를 보시면은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그 끝물이 나올 때는 거래가 이렇게 커야 돼요. 끝물이 나오는 거래에서도 한 번 더 올려주는 그 센스를 가지고 이 투자를 하는 외국 애들이 여기에서 제가 봐서는 한 번 더 이렇게 오버슈팅 갭상승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8월 달에 했던 거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양호한 편이니까 돈이 덜 나갈 수도 있겠다. 또 이 남은 돈으로 다시 주식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예상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거래를 보면은요, 항상 보면은 여기 고점에서도 상당한 거래가 나왔고 여기 고점에서도 상당한 거래가 나왔어요. 그리고 거래는 다 이렇게 보면 평평해요. 그쵸? 근데 여기는 이제 3일에 걸쳐 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자, 그러면 이제 원강세가 나온대요. 자,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도 있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잘못 갖춰지거나 여기서 이 올라가는 쪽에 사람들이 손절매가 어느 정도 안 나오면은 방향성에 있어서 흔들림이 나올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분명한 거는 여기서 꺾이기 시작했다는 거는 이 지금 컴퓨터가 자기들이 원하는 포지션에는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또 이제 빅리치 틀렸다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게 보면 1136원에서 1137원이 분명 변동이 나와요. 오버슈팅 한 만큼의 플러스 마이너스의 변동이 나오니까 이 점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컴퓨터라는 거는 항상 계산을 해서 수익률을 계산하는데 요만큼의 수치가 바뀌었다는 거는 내려가면서 약 요 정도의 수치, 거의 10원은 안 되더라도 88원에서 95원이니까 약 8원 정도 되나요? 8원, 7, 8원 정도의 또 오차가 생기는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된다 그러면 수치 예측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릴 예정인데, 어찌 됐건 간에 지금 중요한 게 뭡니까? 자, 방향성을 이제 틀었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자, 한 번 더 올라가더라도 정말 이거는 이제 방향성 튼 거에 대한 해피한 정말로 움직임이란 얘기죠. 여기서 이제 분할로 대응만 하면 돼요. 과연 원이 정말 강세가 나올까? 또 이제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이런 의심이 들다 보면은 항상 경제 전망에 있어서는 항상 실패를 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방향이 딱 바뀐다 그러면 분명히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외국인들의 포지션이나 지금 돈의 수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가더라도 내려갔다가 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요, 또 이제 그 미리 좀 얘기를 해놔야 돼요. 경제는 미리 알고 투자를 하는 거지. 자, 요걸 그러면 우리가 조금 요번에 변한 것까지 조금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이게 원래 그렸던 건데요. 자, 이렇게 정확하게 그려보면 요번에 이제 올라갔던 부분까지 해서 이제 내려오는 부분을 이렇게 그렸는데, 자, A 부분까지 안 갈 수도 있고 한 번 더 넘어갈 수도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올라갔던 부분이 오버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그 다음에 방향성이 이런 박스권이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 이제 이런 것까지 또 계산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박스권은 한 번을 이렇게 두 번을 그렸는데 이게 연속성으로 해서 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결국은 이 박스권을 넘어서면서 원화 약세가 나오겠다는 얘기죠.
아니 이 상황에서 원화 약세를 또 얘기하고 이러면 또 여기에 대한 또 의문이 들 수도 있는 사람도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 좋아 여기까지 내려갔다가 그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원화 강세도 나올 수도 있고 원화 약세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미리 그려놓고 이거를 예측할 수 있느냐. 충분히 여기까지 예측이 해왔고 아마 이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빅리치 너는 왜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고 보고 있느냐? 또 이런 얘기도 올 거 아니에요. 이미 2020년에 새로운 붐의 세상이 온다고 다 얘기까지 하고 미국과 중국의 전망까지도 다 해놓은 사람이 설마 달러에 대해서 이런 강세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자, 달러 인덱스는 7년 상승 주기로 10년 하락 사이클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죠. 자,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거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저기 뭐야 전 시간에 방송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2020년 미국 증시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된대요. 자,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하면 또 달러는 미국으로 몰려 들어가고 달러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리 인상을 해버린다는 거는 이제 뭐 자산 가치 상승이 이제 조금 두려우니까 정부에서 금리 인상을 해버리는 거예요. 주식에다 투자하지 말고 채권에 투자하고 예금해라. 근데 이 부분에서 또 달러가 강세가 보이면은 돈은 또 미국으로 몰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이번 달러 강세 배경은 미국 달러가 글로벌로 흘러나오지만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는 달러 승수의 증가로 강세를 보일 거래. 야, 이렇게 뭐 철저하게 그 달러 강세에 대한 이 부분들도 우리가 준비를 해놓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시간상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여러분들께 거론을 하기로 하고요. 다시 달러로 돌아와서 자, 그러면 미리 이런 기본적인 부분하고 기술적인 부분이 합해져서 이런 박스권이 어디까지 길어질지는 아직까지는 제가 뭐라고 얘기 못해요. 근데 분명한 건 이 패턴은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박스권을 만든다는 거는 이미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달러 예상도를 그려놓고 그냥 무작정 여러분들이 투자한다고 이게 맞지는 않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올라가면서 계속 달러 강세를 부르짖고 또 여기서 물타기를 하고 또 빠지면서 물타기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박스권에서 헤매버리면 정말 그때는 돌아버리죠. 정말 돌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서로 이제 의심을 하고 불안해하고 조금만 이렇게 흔들려도 다 털어버려요. 그때 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얘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때 방향성은 미국 증시 상승, 미국의 위험자산 상승, 달러 강세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보게 되실 겁니다. 자, 이처럼 경제라는 거는 미리 예측을 해야지. 이러고 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니까 여기에서 원달러 약세의 원인은 분석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미 그 사람들은 재테크의 실패자고 루저예요. 패배자란 말이에요. 이거는.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딱 강세 나오니까 뭐라 그래요? 원달러 갑작스러운 강세의 원인은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제목으로 사람들을 현혹시켜 가지고 아니 여기서 원인 분석하다 또 눈탱이 맞았잖아요. 우리는 이런 걸 보고 여기 70원에서 꺾이고 50원에서 꺾이고 올라가서 다시 또 내려올 거라는 걸 미리 알고 투자를 하는 사람하고 아니 올라가 가지고 원인 분석을 하면 뭐 하냐고요. 주가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상당히
원인 분석을 한다는 그런 그 시간 낭비를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자기들이 원인 분석에서 다음에 또 다른 이 흐름이 나왔을 때 이걸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평생 원인 분석만 하고 만다고요. 그러니까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도 제가 이렇게 유튜브 시간을 늘리면서까지 이 방송을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마음이 편해요. 왜? 얘기하고 싶은 거를 다 하니까. 그리고 이걸 볼 사람은 보고 안 볼 사람은 안 보면 되는 건데 괜히 그거를 한 사람이라도 더 보게 한다고 20분, 30분으로 줄여가지고 그 고민을 했으니 뭐 빨리 하려고 막 난리도 쳤고요. 그래서 굳이 그럴 필요 없으니까 뭐 구독자는 꾸준히 늘어간다는 얘기와 조회수도 꾸준히 늘어간다는 얘기는 정말 필요한 사람들만 와서 늘어가는 방송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경제 흐름을 읽어가는데 정말 재테크를 위한 거라면 정말 알차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방송이 되도록 제가 더 노력을 하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원인 분석을 떠나 가지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다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제 종목이나 이 섹터를 구분하는 걸 굉장히 그 중요시하는 부분이에요. 과연 어떤 투자를 해야지 성공을 할 수 있나? 자, 종목 분석 및 종목 상담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물론 많은 분들이 뭐 우리 카페 댓글로 지금 문의도 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사실 뭐 시간상 이 그 글쓰기 전에 그 전에 한두 개는 보지만은 제가 댓글을 다 볼 수가 없어요. 언제 제가 댓글 보겠어요?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뭐 예상도 만들고 시장 분석하고 이러는데 지나간 댓글을 어떻게 봅니까? 그래놓고 뭐 상담을 했는데 뭐 아무 소리가 없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우리 카페를 보시면 대화형 카페에 그 게시글이 있어요. 거기 질문을 하라고 제가 올려놓은 거니까 거기에 올려놓으면 글이 올라오는 거는 제가 보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 종목 분석하고 종목 상담하는 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세상에 저는요, 이 증권 방송이나 뭐 증권 전문가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을 A라는 종목을 내가 샀는데 물렸어요 하는데, 세상에 전화 받고 그 자리에서 얼마에 사셨고 뭐 얼마에 팔고 이거 여기서 고점 저점에 팔면 되고요. 뭐 여기서 한번 팔았다가 다시 빠지면 또 사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세상에 우리나라 증시 전망하고 달러 전망하고 종목 하나 분석하는데 저는 걸리는 시간이 며칠이 걸려요.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 예상도 만드는데 거의 뭐 일주일 넘게도 걸렸어요. 원달러 환율도 만드는데도 상당 시간을 요구해요. 근데 이제 계속 이 자료가 누적이 되니까 원이 강세인지 달러가 강세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은 많이 안 걸리지만, 이거를 뭔가를 하기 위해서 남들한테 얘기를 하고 경제 전망을 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어가는데, 아니 세상에 전화 받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세요. 아니 그 사람은 왜 이렇게 돈을 못 벌어? 그럼 떼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냐고. 내가 원하는 거는 떼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자, 투자를 해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라도 조그만 수익들이 계속 꾸준히 늘어가는 게 정말 진정한 투자란 말이에요. 제 강의를 듣고 방송을 보고 뭐 대박을 맞는 종목을 찾는다, 그러면 아예 안 들으셔도 돼요. 꾸준한 상승이 나오는, 이러다 보면 대박이 나오는 종목도 나오겠죠. 근데 대박이 나오는 종목을 찾는 식으로 경제 분석을 하고 투자를 한다는 거는 저는 반대예요. 꾸준히 하다 보면은 대박 종목도 나오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지, 이걸 가지고 뭐 대박 났다, 그리고 다 오르는 거 같은 게 뭐 증권 전문가들 딱 보면 다 자기들 종목이래. 아니 무슨 놈의 자기들 종목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올라가는 종목 보고 분석하고 이게 올라간다 내려간다 올라간다 내려간다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시세로 돌아가서 한번 종목 분석이라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섹터를 공략을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기로 합시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종목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끊고 앞에 우리나라 증시 전망이나 원달러 전망 그리고 뭐 향후에 좀 펼쳐질 수 있는 미국의 달러 전략 이런 거 정도만 듣고 나는 종목에 자신 있는 분이면 안 들으셔도 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끊어가지고 또 종목이 정말 필요하신 분이다 하면 이 종목에 대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들어도 되시니까 지금 40분부터는 이걸 보시면 되겠네요. 종목을. 자, 그러면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종목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진단하고 주식을 매수하는데 필요한 종목으로 제가 이 OCI를 제일 많이 가지고 예를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OCI 같은 경우에는 IMF가 지나고 이 닷컴 버블이 일어나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일어났었던 부분이 태양광이에요. 태양광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서 이 회사가 이 회사는 원래 OCI라는 회사는요, 어떤 회사였냐면 동양제철화학이라는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군산에다가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뭐 세계 최고의 규모의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회사를 공장을 증설하면서부터 이게 이제 그 트렌드를 타게 돼요. 자, 그러면은 태양광이라는 어떤 이벤트도 준비가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걸 지금 제가, 로그 차트를 적용해서 보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 로그 차트를 지우고 보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런 모양이 나오다 보니까 정말 이 바닥에서 정말 만 얼마까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IMF 이거 보세요. 2000년도까지는 이렇게 전혀 움직이지 않다가 2010년도에 10만 원 넘어갔었죠. 여기 얼마까지 갔었냐면은 40만 원까지 간 다음에 65만 원대까지 이게 가요. 그러니까 이게 트렌드라는 게 굉장히 무섭고 어떤 집중적인 세력들이 한번 이렇게 그 붐을 만들어 놓으면은 정말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로그를 적용을 하는 거는 참 보기 쉬워요. 왜 그러냐면은 이 로그 적용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은 자, 1000원짜리가 만 원이 되면 10배가 오르는 거죠. 10배가 오르는데 여기서 만 원짜리가 10만 원이 가면 이 폭이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100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10배가 되면 1000만 원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만 원에서 100만 원을 투자를 해도 10만 원이 가도 1000만 원이 되는 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폭만큼을 우리가 얼마 정도 먹을 수 있냐로 로그 차트를 적용해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보기가 좋은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이미 17만 저기 40만 원대 넘어서면서 이 주식은 60만 원, 65만 원이 가더라도 먹을 건 그렇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미국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때 다시 이게 내려왔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서 이익을 남겨주고 이 고점에서는 나 잡아봐라고 내려갔다가 반등이 나와도 반드시 내려가죠. 자,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하고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 종목은 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 이 종목은 어디까지 간다. 적어도 여기 뭐 15만원, 7만원, 6만원, 4만 5천원까지도 간다 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렸는데 아마 요 카페에서 보시면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간간히 인기 있는 종목들이 있죠. 자, 인기가 있는 종목들을 제가 이렇게 하죠. 인기가 있는 종목들은 제가 야, 이거 아니다. 팔아라. 미리 팔아라. 한 것들 중에서 뭐 아모레 퍼시픽도 있고, 그리고 요번에 KMW도 있고, 야, 이건 위험하다. 위험하다 하고 몇 번 여러분들에게 이제 경고를 해드린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거 사야 돼요? 저는 아니에요. 얘는 아직 하락 패턴으로 더 여기 밑에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물론 이제 장이 좋아져서 다시 이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또 내려올 여지를 가지고 있죠. 태양광 유가가 올라가야 그나마 이
섹터가 살아나는데 지금 저는 유가를 30달러 아래쪽으로도 보고 있다고요. 잘하면 요번에 그 구독자 500 그 특별 방송으로 유가하고 금하고 뭐 천연가스나 이런 부분들도 더 포함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해 드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항상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댓글이나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이 방송은 좋았다. 뭔가를 바꿔야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걸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 점에 대해서는 방송을 보신다 그러면은 꼭 한번 뭐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로 경제에 관련된 뭐 지금 방송하는 부분에 궁금한 거나 이런 거는 항상 질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보니까 우리가 지금 그 몇몇 분들이 이런 그 종목 상담을 해서 물리고 이랬다 이런 부분들이 올라오는데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제일 처음 알려드린 게 이제 박스권들을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고점에서 올라가다 보면 분명 상승 패턴과 하락 패턴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자, 이 종목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상승 패턴이 맞지만 이미 얘는 하락 패턴에 접어든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락 패턴의 종목은 매수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하락 패턴이 마무리되고 다시 상승 패턴으로 돌아서는 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알려드렸는데 이 점은 조금 안타까워요.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반등을 노렸을 때는 뭐 정말 여기서 여기 그 빠지다가 올라가는 이 박스권 적어도 이런 게 깨지면은 매도를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와서 꺾임이 나왔었던데 요것도 못 넘으면 하나의 박스권인데 요게 깨지면 당연히 버려야 되는 부분에서 이걸 못 지켜주니까 이 여러분들이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부분이죠. 자, 우리가 어떤 종목을 이렇게 딱 봤을 때 A라는 종목, 그러니까 OCI라는 종목은 이미 뭐죠? 인기 섹터에서 완전히 이제 벗어나는 종목이잖아요. 그러면 이 태양광이라는 게 살아야지 폴리실리콘의 수익이 나는데 이 회사가 이 큰 자금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성장을 한다고 투자를 했으면 이 회사는 성장이 멈추지를 않았을 거예요. 근데 폴리실리콘에서 이게 이제 말려버린 거죠, 사실은. 자,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를 하다가 핸드폰으로 넘어가서 얘네들 굉장히 또 다른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나 제약 바이오 쪽으로도 계속 키워가는 이런 상황이 나온다 그러면 회사의 성장은 계속 일어나요. 자, S라인이라고 있죠. S라인. 무슨 여자의 몸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회사가 자본금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자, 처음에 시설 투자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이렇게 적자가 나다 어느 순간에 가서 생산을 시작하게 되면은 자, 수익이 올라가게 돼서 이 시작됐던 점에서 올라가서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투자를 하지 않으면 이런 모양이 다시 나오면서 꺾이겠죠. 이익이 당연히 꺾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재투자를 해가지고 아니면 이 고점에서 재투자를 해서 다시 이 S라인이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회사의 성장은 없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라면 회사 같은 거는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도 100원짜리 라면이 지금 1000원이 가고 뭐 브렉 신라면 이런 건 2000원도 넘게 가잖아요. 자, 이렇게 가격적인 성장이 있는 반면에 상품에 대한 성장이 분명히 나올 거잖아요. 폴리실리콘 가격 같은 거는 계속 떨어져요. 자, 이런 가격에 대한 성장도 없는 회사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선택할 이유는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몇몇 종목들은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언지를 하면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것도 이제 사실은 상승 패턴이 마무리되고 하락 패턴까지 마무리되고 지금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자, 아모레퍼시픽은 제가 이 위에서부터 계속
그 여러분들에게 언지를 줬던 부분이에요. 하락 패턴이라고 상승 패턴으로 돌아서지 않았다고 그랬죠. 자, 얘는 이제 상승 패턴으로 돌아서서 이 꺾임이 또 한번 나오면은 또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높은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자, 바닥을 보고 뭐 어느 거를 평가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상당히 좀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게 그 두산인프라 코어하고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 코어하고 그리고 뭐 또 헬릭스미스인가요? 헬릭스미스하고 자, 이걸 이제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 헬릭스미스는 제가 매매를 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걸 하셨더라고요. 이 올라가는 이 패턴이 나올 수가 있는 게 이미 이 박스권을 깼으면은 이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계속 관리를 못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자, 이거 보세요. 이 현상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HLB. 근데 HLB는 여기서 박스권을 그렸는데 얘가 또 박스 나온 데서 돌파가 나왔던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 추세선도 넘어선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다 다른데 이제 이런 욕심이 올라간 거에 대한 욕심이 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하면서 뭐 꼭 사야 된다, 뭐 이런 거는 2배 간다 한 종목 중에 이제 하나가 이렇게 보면 DBI 테크잖아요. 이거는 제가 여기 그림도 그려놨는데 잠깐만요. 요걸 지우고 자 여기서 제가 2만원 간다고 이거 그냥 무조건 투자해놔라 그러면서 여기서도 고점을 제가 한번 얘기를 해줬어요. 꺾이고 갈 거다. 그때 우리 이 빠질 때잖아요. 그때 빠질 때 갈 거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벌써 2만원이 갔는데 올해 이게 100% 수익률이 나는 주식이 되는데 이게 100%만 수익 났겠습니까 이게? 예? 이거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 박스권에 부딪힐 거고 또 여기서도 또 부딪힐 거고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적어도 200% 이상의 수익률은 났어야 정상인 종목이죠. 이런 거는 어떤 분은 적게 사서 한이라고 하는 분도 댓글로 올리신 분들이 있던데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댓글로 주고받다 보면 아 이런 분도 있었고 이런 분도 있었구나. 그리고 또 우리 그 카페 강가딘이라는 필명 쓰시는 분 이거 끝까지 가지고 가셨는지 여기서 팔고 또 여기서 매수를 못 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들은 굉장히 관심 있고 뭐한 분들은 이렇게 통화도 하고 이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조금은 좀 이렇게 얘기를 듣고 하는 게 조금은 더 나을 수도 있는데 뭐 본인들이 열심히 또 하시니까 또 그런 상황이 나오겠죠. 이제 또 반면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DB 하이테크도 이렇게 올라갔지만은 자 영진약품 같은 것도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게 영진약품을 제가 그때 그 뭐 추천이나 이런 거보다도 공부 상황에서 얘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는데 얘는 아마 여기서 한번 깨지고 다시 반등 나왔다가 여기 이렇게까지 내려갔는데 이때 제약주가 다 갈 때 얘만 이렇게 못 갔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모양상 하락 패턴을 마무리를 할 줄 알았는데 여기 분명히 얘도 끼가 있는 애예요. 여기도 몇천 원 하던 게 2만 원까지 밟았던 주식인데 자, 이 종목을 제가 선택했던 이유는 KTNG의 그 자회사예요. 영진약품이. 이러다 보니까 아니 그리고 이제 그 KTNG 생명공학을 합병을 해가지고 새로운 약을 개발하고 미국 그 제약 컨퍼런스 이런 부분에 다 참여도 하고 신약도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처럼 사람이 개입된 종목들은 누군가가 다시 달라들면 이렇게 빼버릴 수도 있어요. 자기들이 매집하고 있는 상황에서 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요번에 하락이 나왔을 때 계속 올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박스권이 깨졌을 때는 밑에 내려왔을 때 분할 매수를 한다든지 물렸다면은 이랬으면 분명 평균 단가는 여기가 나와서 수익이 나기 시작할 거예요. 자, 요것뿐만 아니라 지금 DB 하이테크도 여러분들이 보신 대로
여기 이제 바로바로 봅시다. DB 하이테크도 요번에 하락에 정말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아예 크게 나와요, 상승이. 이런 거. 또 이런 거 같은 것도, 에스모 같은 것도 이렇게 봐보시면은, 에스모가 아니고, 이게 또 뭐더라. 잠깐만요. 아모텍이네요, 아모텍. 자, 아모텍 같은 것도, 여기 보세요. 쭉 올라가 버리잖아요. 이름들이 비슷하니까 지금. 자, 빠졌는지 지금 올라갔는지 모를 정도로 지금 시세가 거래량이 늘면서 그냥 매집봉이 나오면서, 근데 여기 이제 또 박스권 상단을 지금 뚫었으니까 여기 위에쯤에서 또 한번 부딪히겠죠. 여기 박스권 이 부분에서는. 자, 근데 이게 매집봉이 나왔다면 오히려 더 강한 상승으로 여기 박스권 상단까지도 지금 여기나 36,000원이나 39,000원까지도 밟을 수 있는 지금 여건을 갖춰놓고 있단 말이에요. 자, 하락 패턴이 마무리되고, 자, 우리가 이제 내 강의 시간에 강의를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도 이제 요런 지금 그 박스권이 만들어졌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가면 이게 상당히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 많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요런 종목들을 공략을 할 지금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제가 이거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저기 뭐야, 두산중공업하고 두산인프라코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얘네들은 중국하고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이 두산중공업은 원자력 발전이 죽으면서 지금 매출인 부분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고, 다행인 거는 이제 석탄 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가 조금 덜 돌면서 천연가스 발전소 만들면서 또 거기에 대한 엔진들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바로 돌아서는 것보다 얘도 어쨌든 간에 시세의 전환은 대세 상승이 나오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좀 늦겠죠. 두산인프라 코아도 어느 정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보고, 제가 그래서 이 삼성중공업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엄청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제는 분할 매수 꺼내 왔다. 그리고 여기 이제 선까지도 제가 그려드렸잖아요. 조선주들이 이제 간다. 부실 다 털었으니까. 저는 왜 여기나 뭐 여기서 막 계속 수주 들어온다 그래도 왜 제가 사지 말라고 그랬겠어요, 그때. 근데 이거는 이제는 LNG선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가 거의 석권을 하고 거의 뭐 독점에 가까울 정도의 대형 LNG선이 아마도 구축이 계속 주문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 드릴십들이 지금 계약 해지가 되면서 조선 3사의 부실들이 이제 다 털렸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월말에 이 부실만 털어버린다면 장부상의 구조 조정도 이제 다 끝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상승으로 올라갈 내년을 준비하는 어느 분할 매수 시점으로 잡으면 된다, 이렇게 하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죠. 자, 그리고 또 지금 볼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카페에서 보니까 뭐 다른 종목도 지금 상담 물어보신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보니까는 이게 그 도이치모터스라고 있어요.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자 분석을 하면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간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그 PBR을 이렇게 많이 보거든요. PBR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가치주를 가지고 이게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로 선호하는 이제 주당 자산 가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보면은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순 자산 가치가 0.86으로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자, 낮은 편이고, 외국 주식도 이제 최근에 와서 들어왔지만은 요걸 한번 봐봅시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최근에 어떤 매매 패턴을 가지고 매매를 했나 이렇게 한번 보면은요. 자, 외국인들 어제 사고 걔네들 팔고, 그 전에는 지금 계속 좀 매도가 심했었죠. 이게 보면은. 자, BMW를 주축으로 지금 그 영업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이렇게
우리가 기업 관련된 이런 분석들을 다 이렇게 한번 보셔야 돼요. 도이치모터스 보면은 가장 이제 중요한 게 BMW 딜러 회사예요. 자, 지금 BMW가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나나요? 지금 줄어드나요? 계속 화제 나고 이게 줄어들고 있죠. 근데 얘네들을 이제 분석을 하려면은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떻게 한 거를 봐야 되는데, 이 기업 분석에 이제 재무 분석까지도 우리가 들어가서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보고, 자, 돈은 계속 그 쌓이고 있나, 이 잉여금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 상당히 늘어나죠. 얘네들은 줄지는 않고 있죠. 자, 보면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게 앞으로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수익이 이게 지금 그 이제 이게 IFRS 연결 지수로 바뀌면서 이 매출 부분을 이제 수익으로 표시를 하는데요. 자, 수익 부분이 이렇게 쭉 계속 늘어나다가 지금 여기 줄 가능성을 지금 보이고 있죠. 근데 이제 얘네들은 이 매출 부분이 지금 자동차 판매 매출하고 부품 AS에 들어가는 이 매출하고 어느 정도 이게 그 밸런스는 맞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 매출은 자동차를 팔아가지고 이윤이 남는 매출이고 이 AS 매출은 거의 뭐 수익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의 매출이기 때문에 앞으로 AS가 나오는 부분은 자동차가 판매가 많이 되면 될수록 수량은 늘어나겠지만 이 매출이 줄어버린 다음은 장기적으로 이 AS 매출도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쭉 본다고 그러면은 과연 이 회사가 정말 성장성이 앞으로 계속 있을 건지를 먼저 우리가 이제 봐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회사의 사업 내용을 보면은 이 수입 자동차 이 상황들에 대한 뭐 소형차 이런 부분의 시장 점유율 같은 것도 94년부터 쭉 해가지고 이 연도별로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들이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업종에 투자를 했을 때는 적어도 이 정도고 시장은 어느 정도 크고 경기 변동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어떤 게 있고 향후 전망은 어떤 게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쭉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여기서 보면은 BMW 판매 대수도 이렇게 보면 미니 그 조그만 차 다니는 거 보셨죠? 그래서 쭉 보시면 판매 대수가 쭉 늘어나다가 2019년 3분기 말에 상당히 줄어버려요. 자, 1분기에 10,000대씩이니까 이게 보면은 3분기까지 간다면 4만 대 정도밖에는 안 되겠죠. 4분기까지 가봐야. 그러면 10,000대가 줄어버린다고요. 자, 거꾸로 이게 증가를 하던 게 이 줄어드는 지금 상황하고 비슷한데 차근차근 늘어나던 이 5만 대가 갑자기 4만 대 2014년 수준으로 돌아가 버린다 그러면 주가도 2014년 수준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자, 이것도 미니도 약간의 그 정도의 지금 상황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도소매업으로 이게 바뀌고 지금 시장 점유율이 나오는데, 자, 아우디나 BMW나 뭐 이렇게 쭉 벤틀리나 뭐 이런 쭉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뭐 그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고 BMW가 계속 불이 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지금 생산 설비 쭉 나오는데 이거 보세요. 매출에 관한 사항이 나오는데 전체적인 이제 수출은 없겠죠. 수입차 파는 거니까 상품 매출이 여기에 이제 20기 3분기면 아까 그 나왔던 분기인데요. 지금 상품 매출이 전체적으로 이건데 서비스하고 기타 매출도 지금 줄고 있어요. 19기에는 지금 이게 늘었잖아요. 이제 18기에서는 갑자기 늘어났다가 여기서는 여기가 이제 줄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개가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많이 줄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소개, 물론 3분기까지인데 이걸 나누기, 저기 3을 하면은 여기 올려봐야 이게 이제 8로, 앞에 숫자가 8로밖에는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단위가 지금 10억, 100억, 1000억인데 6천억인데 이제 8천억. 이게 이제 1조까지 갔던 부분이
맞죠? 10억, 100억, 1000억, 1조까지 갔던 게 8천억으로 줄었다는 거는, 아니 문제는 8천억이라도 차량을 판매하고 남은 이익금만 얘네들의 수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렇게 크다고 볼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 매출의 형태 지속될 수 있는 부분인가 아닌가. 아까 우리가 그 OCI에서도 봤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감안해서 본다 그러면 과연 이 종목이 지금 시세가 올바른 시세인지 아닌지 2014년 정도의 가격으로 돌아간다고, 이건 뭐 당장은 안 가겠지만은 2014년 정도의 이 가격대로 돌아간다 그러면 고점을 잡으더라도 조금은 더 밑으로 내려오고 이 박스권 부분이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 지금의 뭐 잉여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크게 줄고는 있지 않고 나름대로 뭐 이제 새로운 차를 가져와서 새로운 매출을 일으킨다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시간은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큰 지금 이런 그 거래가 나왔었던 부분은 위에서 털어먹어 버리지 않았을까. 이걸 추스리려면 적어도 한 여기 정도까지는 내려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종목이 500원짜리 주식이다 보니까 다른 회사들처럼 무슨 큰 공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매장하고 단순히 판매 노하우만 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회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정리하고 가버려도 되는 회사란 말이에요. 유통을 멈춰버릴 수도 있는 회사니까 요 점은 우리가 이제 감안을 해가지고 시장을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제가 뭐 오프에서도 강의를 하고 지금 그 우리 카페에서도 얘기를 하면서 지금 배터리 주들을 상당히 지금 얘기를 많이 한 적이 있죠. 자, 이제 배터리 주가 중국이 조금 수요 감소가 일어나면서 일본이나 이제 중국 거를 제치고 한국 배터리가 이 자동차 배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좋아질 거라고 했는데 이 우리가 이제 옥석을 좀 가려야 될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진 머티리얼즈하고 몇 개 종목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 종목들도 우리가 보시면은 어떤 회사들은 우리가 전화를 직접 해가지고요. 그 회사에다가 전화를 해서 물어봐야 돼요. 이 회사는 지금 자본금이 140억짜리 자본금을 가진 회사예요. 근데 이제 이런 회사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S라인을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 S라인을 도이치 모터스가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이게 일진 머티리얼즈는 지금 자본금이 여기서 보시면은 거의 230억이거든요. 230억짜리 회사가 아까 여러분들이 그 보셨듯이 그 회사 특성도 좀 가셔가지고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자본금이 이렇게 작은 회사가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여기네요. 현금 흐름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기본이 100만 원이거든요.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자기 자본금의 10배를 투자를 하고요. 자, 그리고 500억을 투자하고 2000억을 투자하고 또 600억을 투자하고 또 이제 60억을 투자해 가지고 어떤 그 배터리 관련 생산을 지금 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회사의 매출은 상당히 많이 앞으로 늘어나고 이게 이제 그 공장을 하루 이제 설비를 만들었으면 1년, 2년이 지나 가지고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감가상각이 줄기 시작하면 이제 뭐 그 본격적인 생산이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 이제 매출을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뭐 이익이나 지금 이런 거 보는 것보다도 자, 매출을 보면은 이 매출을 보면은 매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여기 이제 그 3분기니까 작년보다 더 늘어나는데 이 본격적인 매출이 일어나면은 당연히 이 본격적인 매출이 일어나면 당연히
수익도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기존에 올라있던 주식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또 재차 상승을 하는 거, 이게 OCI에서 봤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이 회사가 어떤 투자를 했고 어떤 지금 수익이 나고 생산은 지금 어떻게 되고 납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적어도 이걸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은요, 회사 그 홈페이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화도 있어요. 그 주식 담당자한테 전화해 가지고 어떤 투자를 했고 어떤 시설을 했으며 생산은 언제부터 하고, 그러면 뭐 나중에 그 수익률은 얼마 정도 되는지, 예상 수익률 이런 거를 물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그 앞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본 다음에 투자를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거나 뭐 이러면서 다 알려지지 않으면은 사실 종목 상담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아니 세상에, 이게 저 예를 들어서 물어봅시다. 물어보는 사람이 저 여기서 사서 지금 물렸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여기서 어떻게 대답을 해주냐고요. 난 이 회사에 대해서 몰라.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요. 물론 기술적으로 보고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박스권을 배웠으니까 박스권 대응을 해야 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이 박스권도 상당히 가격대가 커요. 크게 그리면은 이거 움직이고 있는 걸 한번 보실래요? 이 박스권도 지금 가격이 얼마가 되는지. 자, 보시면은 자, 저점이 3만 원에 고점이 4만 5천 원이야. 그럼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라는 얘긴데요.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그 생산을 시작해가지고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은 아무리 뭐 여기서 정리해라 뭐 해라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래도 올라갈 건데. 그러니까 이런 그 단순하게 보면은 자, 요 고점에서 일단은 나오면은 반락이 나오겠죠. 당연히 여기서 여기 정도 올라가면 한번 꺾이겠죠. 여기서 팔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옳다고 생각하는 그게 상담일까요? 자, 여기서 이렇게 딱 보고 다시 여기서 내려오면 더 팔고 요거 깨지면 다시 뭐 팔아버리고, 아니 여기 잠깐 깨졌다 다시 올라가면 어떡할 건데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되, 이 여기 꼭지점에 있을 때 제가 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때 분할 매수로 떨어지면 사라. 떨어지면 여기서 이제 사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떨어져서 사면은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면서 박스권 그려놓고 어 뭐 분할 매수로 대응하면서 이 박스권을 작게 줄여가면은 얼마든지 매매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에요. 왜? 배터리 시장도 앞으로 신세계가 열린 시장인데 지금은 아니고 시간적으로 이미 한번 올랐으니까 얘를 분할 매수로 대응하라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제가 종목 분석에서 상담을 받아도 오늘 100% 만족하는 대답을 못 해드려요. 왜? 주말이라서 제가 전화도 안 해봤어요. 내가 궁금한 부분들을 주담한테 전화해가지고, 주담도 모른다 그러면 나한테 전화를 해달라 그러고 담당자 이름까지 제가 알아놔요. 자, 어떤 종목을 이렇게 상담을 하려고 그러면 정 모르면은 회사 방문까지 해요. 내가 정말 투자하고 싶은 회사면 회사 방문까지 하고, 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중공업 같은 거 투자를 하면은, 자, 구조조정 끝났냐? 어? 자, 그리고 요번에 손실 난 거 얼마가 났고 어떻게 털고 장부상에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질문해 봤냐고요. 질문 하나마나 분명히 그럴 거예요. 아직 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전화해보고 물어봐야 모르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주식 담당이 무슨 회계 담당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알겠냐고요. 저 궁금하면 그럼 회계 담당한테 얘기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한번 여쭤봐 주세요 하고, 아니 근데 이게 뭐 크게 도움될 거는 아니잖아요. 자, 앞으로 수주가 들어와 가지고 수조 단위의 뭐 수십조 단위의 매출이 일어나면 거기에 대한 이익이 커지면은 몇천억 정도는 조족 지혈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투자가 들어가면은 이런 거는 굳이 물어보지는 않아도 되겠죠.
근데 배터리 만드는 회사면 그저 배터리 만드는 회사인지, 여기 안에 들어가는 뭐 전해질이나 이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지, 또 부품을 만들면 이 매출이 얼마나 올라가고 마진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다른 경쟁사들이 있어가지고 이 매출을 잡아먹을 수 있는지, 자, 이런 거 하나하나를 그 공부하고 이 종목을 사라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단순히 전화 한 통 받고 너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뭐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죠. 종목을 분석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지수를 투자하는 거나 원달러를 투자하는 것보다도 종목 투자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자,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차라리 제가 여러분들한테 투자를 할때 박스권으로 매매를 하라는 종목으로 알려준 게 이 한전이었어요. 분명히 한전은 박스권 매매를 했으면 크게 먹지 말고 왔다 갔다 하는 이 부분을 먹으라고까지 얘기를 하거든. 왜? 얘는 이미 우리가 알아볼 필요도 없잖아요. 아니, 전기를 판매해서 먹거나 사는 회사인데 자꾸 정부 간섭이 들어오는 회사 중에 하나야. 아니, 정부에서 뭐 저기 뭐야 전기세 올리지 말라 그러면 올리지 말고, 에어컨 많이 쓸 때는 좀 깎아주라면 깎아주고. 자,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면은 분명 전기세 올린다는 얘기가 한번 나올 거예요. 자, 이걸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겠죠. 자, 이런 거 보면 박스권 매매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하고, 그리고 요번에 제가 이제 삼성전기는 그 DB 하이테크 얘기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자, 여기서 제가 8만 원대에서 얘는 15만 원이나 16만 원까지는 갈 거니까 잘 보고 대응하라고 그러니까, 정말로 요번에 우리 그 카페 분들은 요 꼭지 잘 잡아내 가지고 다시 요 밑에서 지금 매집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자, 모르면 투자하지 마세요. 괜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경제 지식이 여러분들의 투자를 절대로 도와주진 않아요. 자, 재테크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기존의 경제 지식 가지고 재테크에 성공한다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그 재테크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앞에도 설명을 했지만은, 이거는 투기지 투자는 아니에요. 대박을 날려고 투자를 하니까 이게 되냐고요. 자, 원달러 환율도 지금까지는 맞힐 수 없다는 결론을 가지고 재테크에 투자를 하고 원달러에 투자를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성공을 할까요? 자, 주가가 오르내리는 이런 폭으로 해서 고점에서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오르내리다가 9월 달부터 올라가는 거를 안다고 해도 손실을 보는 게 현실인데, 자, 이런 걸 모르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 가지고 수익을 난다고 이게 진정한 수익이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자, 재테크를 하고 경제 공부를 하는 거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고, 떼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투자는 내가 자고 일어나면 일정의 수익이 조금씩 늘어나는 거를 목표로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 원달러가 내일 오를지 내릴지, 원화가 강세일지 약세일지도 모르고 투자를 하면서 이 재테크의 수익이 나기를 원했다 그러면 이거는 재테크가 아닌 투기예요. 자, 원화가 왜 강세가 되고 약세가 되는지 그 이유와 원인 분석을 하고, 기술적으로 여기서 꺾이고 왜 사고 파는 부분이 많았으니까 이런 방향이 나오더라도 나는 얘가 내려갈지 올라갈지를 안단 말이에요. 이런 투자가 아니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빅리치가 하는 얘기는 아는 투자를 해라. 아는 투자를 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투기다. 자, 아는 투자를 하는데 적어도
경제 공부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갖지 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경제 지식으로 원달러가 움직였다고 하면은 정말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투자를 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원달러가 약한지 강한지도 모르고 무작정 사가지고 오르면 겁나서 팔고, 예를 들어서 이게 오르면 워낙 약세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워낙 강세 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오르면 이제 겁먹으니까 팔고 이렇게 하냐고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면은 여기서 또 못 믿어요. 약간 불안하니까 인버스를 조금 사고 뭐 하고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일단 방향성에 내가 어느 정도의 확신이 서면은 이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원달러가 약세로 보고 있어요, 강세로 보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원달러는 지금 약세로 보고 있는 거죠. 예상대로 본다 그러면 내려갔다 또 올라올 거 아니에요. 정말 적어도 방향성 정도는 보고 있어야 되는데, 아마 위든 아래든 보는 사람들은 좀 괴로울 수가 있겠죠. 왜? 박스권이 나온대요. 또 박스권이. 여러분들 여기 박스권 나올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자, 박스권이 나오면 이렇게도 길어져요. 이렇게도. 자, 이걸 견딜 수 있을까요? 만약에 말입니다. 자, 원화가 강세가 나오고 약세가 나오는 도중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이거는 신뢰를 못 하게 돼요. 못 믿어요. 여기서는 약세다 강세다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것도 박스권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게 상승으로 돌아설 때도 이 추세 벗기면서 분명히 약세는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자, 이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죠. 최근에 원달러 그 환율이 이렇게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 인덱스가 같이 약세를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멘붕이 나오는 거예요. 자, 금요일 날 달러가 이제 강세를 보였으니까 그러면 원화도 그러면 약세를 보여야 되겠네. 천만의 말씀이죠. 여기 원화도 보면은 지금 얼마까지 갔어요, 이게. 1186원까지 갔었죠. 여기 시장에서는 인베스팅닷컴을 보면은요, 여기 우리 달러 금요일 날 보시면은 1186원 21전에 끝났거든요. 마이너스 1원 71전이 빠지고 끝났었죠. 자, 이거 보시면은 뭐 월요일 날 어떻게 되겠습니까? 월요일 날 보나마나 또 1186원 이하에서 나오겠죠. 어제 이제 종가가 1189원이니까 한 뭐 1186원 이제 찍고 시작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분명한 거는 바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분명 찌그덕 이런 식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리고 얼마나 걸린다고 그랬죠? 제가 분명한 거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달 정도가 걸렸으니까, 자, 빠질 때도,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지는데 한 달 정도가 걸릴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목표치도 1136원이 아닌 플러스 마이너스 올라간 만큼의 액수를 계산하면 그 부분에서 지금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봐야 돼요. 지금 내려오면서 다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거 방송하면서 지금 제가 뭐 대충 방향은 알고 있으니까 어쨌든 내려가면서 계산하면 된다 하고 지금 제가 계산을 안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제가 한번 계산을 마무리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를 공부한다는 거는 이처럼 오늘 거의 1시간 반 동안 지속적으로 방송을 해도 정말 시간이 모자라요. 그리고 아까 방송 처음에 여러분들께 그 예고를 해드렸듯이 결국은
이 종목 분석하고 종목 상담하는데도 이것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적어도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거 정도만 했는데도 1시간 반 가까이 지금 되고 2020년에 새로운 붐의 세상이 온다. 미국과 중국 어떤 상황이 또 다른가? 물론 또 더 다른 제목도 만들어 가지고 방송을 계속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 경제를 공부하는 이 방송은 일반 유튜브 방송과 다르게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방송을 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공부를 따라 하시지 않으면은 재테크라는 우리가 돈을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튜브 방송을 보시면서 뭐 원인 분석을 하는 그런 방송들은 아예 보지를 마세요. 그리고 경제를 공부를 하고 예상을 하는데 단순히 5분, 10분, 뭐 1분, 2분에서 뭐 타이틀만, 이름만, 제목만 그냥 그럴싸하게 해놓고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는 결국은 조회수만 늘리겠다는 얘기밖에는 안 되거든요. 제가 이제 생각을 했어요. 아니 뭐 내가 뭐 조회수를 늘리려고 이 방송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경제를 흐름을 읽어가는 사람이 시간을 정해놓고 방송을 한다는 거는 정말 제가 할 말도 다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이 어찌 됐건 간에 뭐 향후에 구독자가 더 늘지 않으면 뭐 이 상태로 계속 방송을 하면 되고, 정말 제 방송에 관심을 많이 가져준다면 실시간 뭐 주가나 달러나 급변할 상황을 실시간으로 방송도 해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겠지 하고 열심히 방송을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지금 사고를 가지고 저도 유튜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참 여러분들한테 결례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기왕이면 공부를 하려면 하나부터 끝까지 다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이 특집으로 이 방송을 여러분들과 함께 했어요. 분명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달을 하려고 하면은 분명 못한 게 분명히 더 많죠. 근데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계속 방송을 계속 하면서 뭐 시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방향성이라든지 또 종목 분석하는 거, 이 부분들도 하나하나 더 업그레이드를 해가는 방향으로 앞으로 방송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니까 이 점은 여러분들이 염두하셔가지고 시간이 길더라도, 제가 뭐 시간이 길더라도 뭐 이 시청률이 계속 낮아지더라도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할 얘기는 다 하고 이해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방송 시간에는 이제 신경을 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만 노력하고 따라오신다 그러면 향후에 뭐 전망까지는 아직은 안 가더라도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방향성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이 정도만 돼도 아마 시장을 보는데 상당히 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긴 시간 방송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그래도 여러분들이 제 바람에는 몇 차례씩 지나간 방송이라도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재테크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방송은 월요일날 아침에 제가 바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아침 시황부터 하셔가지고 시간이 나는 대로 한번 끝까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활기찬 주말이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자, 여러분 재테크에도 살이 찌어가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